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뒤 처음 통화하고 오는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축구대표팀이 최종전에서 쿠웨이트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예선을 무패로 마쳤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안입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수사는 특검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을 제가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관보의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수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과 외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모두 35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개 특검에는 파견검사 120명, 수사관 220명 등 570명 넘는 인력이 투입돼 과거 메머드급 특검으로 불렸던 국정농단 특검 10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최혜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수사 결과와 직결되는 3명의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할지가 특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파견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조속한 특검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부 출신까지 포함해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특검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MBN에 철저하게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 추천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싫어도 수사 능력을 등한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3대 특검법 의결에 이어 민주당의 신속한 특검 추진에 민주당 검찰청을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표하는지 정쟁과 사정정국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치보복이라며 특검 출범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내란 종식이라며 특검의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독주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모두 개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교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고 각 상임위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신속히 추진되던 방송 3법도 회의 직전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밀렸는데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폐기된 상법 개정안 뒤 새로 추진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를 앞둔 집권 2주차에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출되는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견제 속 협치 모습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도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3개 재판의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일을 새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 상태로 두면서 해당 재판은 사실상 멈춘 걸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들었는데 그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 달 15일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이제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총 3건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이들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재판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할 수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의 회부에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논란 뒤 임명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해명했다면서 임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지인에게 돌려놓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 같은 의혹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도 오 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 개혁에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임명 이후에는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갖고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국무총리 지명 이후 이뤄지지 않았던 장관 인사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추천하면 정말 임명이 되는지 계속 그렇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원하는 인물이 있다면 인사혁신처나 이재명 대통령 SNS에 쪽지나 편지를 올리면 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추천제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첫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직 인사를 추천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 SNS,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데 인사검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를 약속했습니다.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며 추천보다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재부와 외교부 등 차관급 인사 6명을 임명했는데 오는 1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기로 해 주요 내각 인선은 그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의 첫 통화는 오전 11시 반부터 3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 형식의 통화라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와 화답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에이펙 의장국인 한, 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통화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에이펙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성사되는 만큼 새 정부로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하며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의식한 듯 두 나라가 협력해 혼란에 빠진 국제 정세의 확실성을 불어넣자고도 주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쓰면 최상단에 이 대통령은 중국의 우호적인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중국 내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수교 33년간 공동 발전을 이뤄왔다며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요청했습니다. 坚持互利共赢目标，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迈进。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협력해 혼란으로 뒤엉킨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시 주석이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한국에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所以李在梅必须在两只船上左右踩，脚踏两只船，寻求一个政治平衡。 중국과의 통화 순서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였지만 통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상반된 통화 순서와 시간 아래는 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재선 의원 15명은 김 위원장의 쇄신한 취지에 동의한다며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늦어도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가 아닌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비대위의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대장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 계층별 또 지역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심을 듣자. 또 있는 그대로 욕하면 욕도 듣고. 대선 참패에도 계파 갈등에만 몰두하며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쇄신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김용태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다음 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재대결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가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자 당내 친한계는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두 사람의 움직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당대표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들과의 이딴 만남은 이 당권 도전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는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후보를 향한 친한계 인사들의 견제는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99.5% 당권 경쟁이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패한 이제 장수인데 다시 당권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당원이나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국민분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느 계파가 당선될지 그 결과에 따라 김문수, 한동훈 두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일당 소식. 앞서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여성과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할 말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 선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사치품 등을 사며 3억 원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인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선수를 상대로 7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검찰은 양 씨에게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용 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으로 경찰이 설치한 CCTV를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심우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위를 쳐다본 뒤 갑자기 벽을 기어오릅니다. 잠시 후 아파트 복도 계단에 불이 차례로 켜지더니 1층 현관을 열고 남성이 재빨리 사라집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피가 묻었고 힘이 좀 팍 나더라고. 소리가 시게 나니까 자다 깼다 하니까 그냥 감지르더라고.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남성은 한 달 전에도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앞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지만 범행 당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세대마다 연결된 가스 배관입니다. 남성은 이 배관을 타고 무려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군인이 잃어버린 소총이 민간인에게 발견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기가 렌터카에 사흘씩이나 방치되는 동안 군은 분실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러한 사고 경위에 대해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육군 부대입니다. 지난 5일 이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인솔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신병은 자대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새 주둔지에 도착할 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부사관도 차에 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군은 사흘이 지나도록 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민간인의 신고로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총기는 불출 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총기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사고 경위를 국가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나 모든 이런 게 손바닥 보듯이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보고 체계 자체가 정상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 여파로 군은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군 장성과 국가안보실 인사를 빠르게 진행해 보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 기념관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화유산 8점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바로 옆 건물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내부 천장 판넬은 녹아내렸고 곳곳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제 어느 분인지 마이크를 들고 이제 나가라고.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스님과 관계자 300여 명이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이제 불꽃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옷이 좀 타고 머리가 약간 다쳤는데 크게 경상 정도. 불이 난 건물 바로 옆 불교 중앙박물관엔 33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지 않으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 8점은 급히 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연기라든지 것 때문에 선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저희들이 포장해서 이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천장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G.O.D에게 한물 같다라고 표현한 지자체장이 논란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경주시에서 진행된 한 음악방송 녹화 현장. 본 녹화 전 사전 MC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준하경 경주시장에게 한마디를 부탁했는데요. 마이크를 든 주 시장은 G.O.D를 향해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팬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주 시장은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폄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G.O.D 멤버 박준영 씨는 SNS를 통해 직접 팬들을 위로하며 레전드 그룹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배달기사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정차된 차들 사이를 비켜가더니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길을 건너려던 행인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데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행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 출발해야 하는 법 규정도 위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배달기사들이 욕먹는다, 간도 크다, 면허 취소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달된 떡볶이의 떡 양이 적다면서 매장으로 찾아와 업주의 얼굴에 떡볶이를 던진 사건에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주의 아들이 올린 사연입니다. 떡볶이를 주문한 남성이 떡이 7개밖에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는데 환불해드리겠다 전했지만 남성은 보상을 요구했다고요. 그리고 남성은 가게에 직접 찾아와 다짜고짜 업주인 어머니에게 떡볶이를 집어던졌다 전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얼굴에 뒤덮인 어머니는 눈에도 국물이 들어가 정신이 없어 남성을 밀치고 저항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을 던지냐며 분노했고요. 현재 남성은 경찰에 신고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녔던 21살 남성으로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충격에 빠진 오스트리아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리자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학교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황급히 내달립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특수부대까지 현장에 출동했는데 외신은 용의자를 포함한 1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녔지만 졸업은 못한 21살 남성으로 자신의 과거 학급을 포함한 교실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합법적으로 구매한 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며 단독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Dieser heutige Tag ist ein dunkler Tag in der Geschichte unseres Landes. Der Amoklauf an einer Schule hier in Graz, dem Borg Dreischützengasse, ist eine nationale Tragödie, die uns zutiefst erschüttert. 100명당 약 30정의 총기를 보유한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14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수도 빈 도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등 오스트리아에선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LA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가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퍼레이드 기간 중 벌어질 시위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밤이 되자 LA 도심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Shot the lady in front of me, and as soon as I said, "Hey, you shot a lady," he shoots me. 시위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폭력과 기물파손 행위 등의 혐의로 150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추가 투입해 총 4,700명의 병력을 LA에 배치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는 뉴욕과 텍사스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적어도 주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열병식 행사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벌어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there's any protester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 방위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른바 인생 역전, 아니 견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픈 몸으로 거리를 떠돌던 개 한 마리가 경찰서의 마스코트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경찰서. 개 한 마리가 사무실에 당당하게 들어서더니 간식을 얻어먹는데요. 경찰관과 산책도 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게 딱 반려견의 모습이죠. 마우스라는 이름의 이 노령견은 사실 덤불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암 진단까지 받으며 안락사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물보호소 근처의 경찰서에서 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으로 맞이한 건데요. 24시간 경찰서를 지키며 새 보금자리에 잘 적응한 마우스는 경찰서 가족들의 응원 속에 항암 치료도 씩씩하게 받고 있다네요. 영국 왕실하면 아직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 중 하나, 바로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일 텐데요.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녀의 의상과 소품들이 대거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타일의 드레스 여러 벌이 진열돼 있습니다. 영국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옷들이라는데요. 이 드레스들과 가방 등을 포함한 고 다이애나비의 유품이 최대 규모로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색 원단에 노랑과 분홍 무늬가 눈에 띄는 이 드레스. 다이애나비가 1988년 호주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실크 드레스로 가치가 무려 4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매 수익금의 일부는 영국의 근육병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산을 뚫는 갑옷이란 의미를 가진 천산갑이란 동물을 아시나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새끼 때는 앙증맞은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새끼 천산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치 갑옷과 같은 비늘이 특징인 동물이죠. 천산갑 새끼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꼬물꼬물 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데도 불법 거래되면서 개체수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미국 시카고의 브룩필드 동물원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천산갑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10년 가까이 천산갑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해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세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한 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이 오늘부터 3주간 열립니다.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주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업종별 소비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새벽 배송 서비스가 71.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반면 가장 낮은 점수인 50.4점을 받은 업종은 결혼 서비스로 가격 공정성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RM과 B가 어제 전역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국과 지민이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앞에 섭니다. 이달 안에 모든 멤버가 전역해 완전체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전투복에 선글라스 차림의 RM이 색소폰을 들며 등장하고 B는 덩실덩실 몸을 흔듭니다.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거수경례를 하자 팬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사회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1위 등으로 K-팝의 새 역사를 써온 BTS. 오늘 정국과 지민의 전역에 이어 다음 주 슈가까지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 2년 6개월 만에 완전체 BTS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거머쥐지 못한 그래미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데뷔 12주년 행사 2025 BTS 페스타에 멤버들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군통령으로 한층 성숙해진 BTS가 어떤 음악을 전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돈을 숨기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수백 돈의 금괴를 들고 다니고 쓰레기로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숨겨놓기도 하는데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딱 걸렸습니다. 지난해에만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이렇게 걷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집. 평범해 보이는 등산 가방에서 발견된 두툼한 검은 봉투에서 수백 돈의 금괴가 나옵니다. 샘플로 까볼까요? 네. 금이다. 체납 추적팀은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50대 체납자의 집입니다. 쓰레기처럼 방치해둔 가방 속 신문지를 꺼내보니 5억 원 상당의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이 나옵니다. 상가 건물을 판 뒤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80대 체납자는 욕을 하며 저항합니다. 세금 낼 만치 내고 돈 주는 사람이냐?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옷방에선 1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도박이나 위장 이혼,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710명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추적 조사와 함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수면 마취를 했다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되죠.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결국 추돌 사고까지 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보도에 윤기련 기자입니다.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차량. 한 시민이 차에 다가가 문을 열자 잠에서 깬 운전자는 그제야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차량을 쫓아 정차 신호를 보내지만 도망가기 바쁩니다. 1km를 더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린 6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를 했더니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앞 범퍼를 연석에 부딪히기도 한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3km를 더 운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은 조금만 반응 속도가 늦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면 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하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틀 동안 국내외 49개 업체가 참가한 박람회에는 시각장애와 지체, 뇌병변 장애, 청각장애 등 활용도가 높은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총 200점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실시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과 음성, 영상 인식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기기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지만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의 기온도 다시 올라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덥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아서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뙤약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전남 도서 지역과 울산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요.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5도, 대전이 18.4도, 대구 20도 선으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